Égypte. 나일강의 첫 번째 급류 바로 아래에 위치한 한 섬에서 기원전 4세기경에 쓰인 고대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비문은 파라오 조저가 1000년 이상 전에 쓴 문서의 사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라오가 신 크놈의 사제에게 토지를 하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비문은 7년간의 기근과 7년간의 풍요, 그리고 파라오가 꿈을 꾸고 그의 재산에게 도움을 청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문에는 7년간의 기근과 7년간의 풍요 이야기의 대부분의 요소가 담겨 있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 1000년이 넘은 후에 쓰인 기록이라 내용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비문을 쓴 사제들이 자신들의 토지 소유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파라오가 내린 토지 하사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대 신화를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조세를 파라오가 내린 토지 하사가 여전히 유효하며 1000년이 훨씬 지난 후에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모든 토지를 파라오를 위해 샀으나 제사장들의 땅만은 사지 않았으니 이는 제사장들에게 파라오가 할당해준 몫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고대 이집트 기록에는 조세르가 이집트의 16번째 파라오로 나와 있으며 역사가들은 그를 이른바 제3왕조에 속한 인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상 이모텝은 이집트 역사가 마네토의 기록을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마네토는 기원전 3세기에 조세르의 통치 기간 동안 이모텝이라는 인물이 살았는데 그는 그리스 의학의 신과 같은 영성을 지녔으며 다듬은 돌로 건축하는 기술을 발명했다고 썼습니다. 이모텝에 대해 전해지는 전설들은 너무도 놀라워서 그는 2세기까지 신화적인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조세르의 피라미드 복합단지에서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조세르의 이름과 이모텝의 이름, 그리고 그의 긴직한 목록이 새겨진 동상 받침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직함 중 하나가 왕 아래의 최고 관리, 치프 언더 더 킹이었는데 이 칭호는 이모텝에게서 처음 등장했으며 요셉에게도 처음으로 수여된 칭호였습니다. 이모텝은 또한 파라오 조세르의 피라미드와 그 주변 복합단지의 건축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복합단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설계 면에서도 매우 앞선 도시 안의 또 다른 도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복합단지는 고대 멤피스 인근의 사카라 고원에 지어졌으며 그 안에 있는 피라미드는 이집트에서 최초로 세워진 피라미드입니다. 론 와이엇는 이곳에서 성경 기록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묘사된 기근과 곡물을 다른 나라에 분배하는 일과 같은 사건은 대규모 시설과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기근이 닥쳤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곡물을 얻으러 왔을 때 그들이 요셉에게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적어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곡물을 분배하는 일을 요셉이 직접 반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중요한 장소나 곡물 저장고가 분명히 존재했음을 뜻합니다. 사카라 단지에는 이집트인들조차 설명하지 못했던 11개의 거대한 구덩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덤이 아닙니다. 모든 무덤은 지하에 있고 꼼꼼하게 봉인되어 있었지만 이 구덩이들은 지상에서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덩이들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구덩이들이 슈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론은 이 구덩이들이 7년 기근 동안 사용된 곡물 저장 구덩이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 구덩이에서 곡물을 꺼내면
바른 구덩이의 곡물이 슈트를 통해 흘러와 항상 한 곳에서 곡물을 꺼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구덩이들은 괴반식 피라미드 단지의 성벽 안에 위치해 있으며 이 단지는 입구가 하나뿐이고 그 입구는 양쪽에 작은 칸마디 닿는 긴 지붕이 덮인 통로로 이어집니다. 닷 한 마디면 한 사람이 앉고 작은 팩자를 둘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좁고 하나뿐인 입구는 한 번에 소수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로는 이곳이 대규모 곡물 분대의 중심지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곡물을 받으러 오면 그들은 긴 복도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각자 칸막이 안에 있는 계산원에게 곡물 값을 지불했습니다. 지불을 마치면 아마도 지불한 금액에 맞는 곡물 자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복도를 따라 곧장 곡물 저장소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그들은 저장고 옆 계단을 내려가 자루를 일꾼에게 건넸고 일꾼이 자루에 곡물을 채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지하층에 있는 작은 문을 통해 복합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구덩이들이 처음 발굴되었을 때 그 안에는 아직도 곡물 조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7년간의 기근 동안 이집트민 곡물을 판매함으로써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큰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나일강을 따라 도시에서 살던 이집트인들은 7년치 곡물 비축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근 동안 할 일이 거의 없었고 노예가 아니라 감사한 백성으로서 파라오의 건축 사업에 시간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포착민들과는 따로 델타 지역에 살던 야곱의 가족은 번성하며 포착민들에게 부과된 5분의 1 세금에서도 면제받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온 때부터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수많은 파라오들이 등장하고 사라졌으며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통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람세스 땅에 거주할 권리를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곧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